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남정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경기 인터넷 뉴스와 함께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는데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을 맡고 계신 박근철 의원님과 제가 지난 8년간 함께한 의정활동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의원도 본인이기에 앞서 사람입니다. 경기도의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재미난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박근철 대표님과의 지난 의정활동 8년을 되짚어보는 솔직한 토크 콘서트로 꾸며보았습니다. 솔직한 뒷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근철 대표님을 소개해야 될 텐데요. 직함이 정말 많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이시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대표이기도 합니다. 직함이 많아서 무엇을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될지 몰라서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대표님, 직접 소개를 해 주시죠. 제 인사하기 전에 사회자가 좀 서툴러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저희들이 마스크를 벗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회자가 좀 어설프니까요. 좀 어설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서 코치를 해가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잊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대표의원협의회에 제가 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말씀을 안 한 거 보니까 아주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전국 광역의원 더불어민주당 저는 정당 정치를 하기 때문에 640명의 광역의원들의 대표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대표가 또 그 정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국 광역의원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근철이라는 걸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는 경기도 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첫 기억이 같이 하면서 네. 간사 선임 때 갑자기 네, 맞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저랑 김광정 의원님 이제 둘이 있는데 네. 와서 손 들고 내가 간사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네. 도와달라 이렇게 당돌하게 아주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좀 간사를 안 시켰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안 오는 건데 그날 뭣도 모르고 정치적 선배이기도 보이고 나보다 나이 많게도 좀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씩씩하다 그래서 저는 했는데 그때의 기억을 좀 네.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촌놈이고, 사실 이제 정치적인 이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떨어지고, 경기도 의왕에서 비례로 들어왔고, 우리 또, 남정수 위원장님은, 사실 정치적인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런데 희한하게 그래도 많은 사람의 응원과 지지를 통해서 그 지역구를 통해서 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뭐 정치하고 싶은 그런 표현도 별로 없는 사람 같이 보였는데, 되게 뭐랄까, 처음 만남이 선하고,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처럼 비춰지더라고. 그때는 노조위원장 출신인지도 몰랐죠, 저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되게 강성이고, 하나의 뭔가에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 그건 이제 나중에 알았던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거기 중간에, 우리 장애인 출신의 우리 김강성 의원님이 또 같은 비례 출신이 한 분 계셨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간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전에 우리 위원장이 했던 분이 저한테 제안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형님한테, 형님 제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중간 역할을 좀 잘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위원장님이 제안을 했었어요. 제안을 했다라는 네.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네, 네. 중간에 네. 그렇게 제안. 그래서 아니 제안보다는 뭐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봤죠 나한테. 다시 확인하십시오. 네, 네.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네. 이제 그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김광성 의원님 돌아가셨지만 김광성 의원 도와주셨죠 두 분이 저를. 그분도 네. 이제 장애인 비례로 들어오셨고, 네. 그다음 우리 박근철 대표님도 비례로
오셨고, 그다음 제일 또 친한 형인 진영복 의원님이 또 비례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왜 비례 인터넷들하고 이렇게 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원래 선출로 돼가지고 선출직 의원인데 이 지역구로 당선된 제가 좀 치고 나가야 되는 건데 선방을 좀 뺏겨서 박근철 의원님이 간사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니 뭐 정치적으로도 좀 딸리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간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 김광성 의원님과의 뭐 그 생활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의 비례는 똑같은 의원이지만 그때 당시엔 좀 그런 비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비례라는 것이 저희 당이 사실은 2010년에 이제 다수당이 좀 됐고 2014년에 이제 의원 생활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와 지역구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선이 조금 있었죠. 지금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의원 간에도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남준수 의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나 지영복 의원 지금 부의장님이나 우리 또 좀 전에 얘기했던 돌아가신 우리 형님이나 또 우리 넷이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광성 돌아가신 분의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형님한테 공부를 하는 게 많았어요. 장애인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저희가 보건복지다 보니까 그 장애인에 대한 어려움, 서러움 그리고 그 17개 시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 비중이 거의 꼴찌였어요. 경기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운 고민들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우리 남정수 위원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김광선 의원님을 도와서 저희가 에피소드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외상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외상센터. 그게 2012, 13, 14년도에 200억을 지원해 준 게 있는데 그 당시 2014년도에 110억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공정률이 5%밖에 안 돼서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데 그걸 뭐 빽과 힘에 의해서 11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110억을 이분하고 저하고 김광선 의원하고 세 분이서 의논해서 100%를 잘랐죠. 110억을. 자른다고 했더니 막 30분도 안 돼서 막 신가운 입으신 분들이 막 들어오고 난리 쳤지만 결국은 그 예산을 감액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 예산을 거의 한 6, 70억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운 게 아마 지금 장애인 단체들한테는 큰 힘이 됐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지금도, 경기도 지체장애협회 자문위원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 단체와 함께 지금도 저는 살고 있습니다. 뭐 그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보건복지를 같이 했어도 아직까지도 저는 좀 그래서 딸리는 게 박근철 대표보다는 딸려요, 확실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도 아마 지체장애인 협회나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저를 안 찾아오고 박 대표. 그렇지 않고, 요즘 그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김광성 의원이라는 분이, 그 하늘에 계시지만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한테. 그게 결국은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일, 그 다는 우리들이 못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 장애인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은 그래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의원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이 남겼던 것들은 우리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거는 할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이 뭐 여행을 간 그 경험도 있고, 숙박을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김광성 의원님이 이제 저랑 방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지금도 아마 좀 울컥울컥 하는데 어쨌든 그분과의 기억은 좋은 만남으로 좀 기억이 되고. 그 대신 그 메르스 때 혹시 우리 부구적 연수 갔을 때 간사로서의 신정, 하루 만에 다시 위원장님은 돌아오고 나머지 그 팀원들을 데리고 간사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기억이 있는데 짤막하게 얘기는
2015년이죠. 메리스가 일어난 게 4월, 정확한 게 4월 25일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5월 달에 이제 평택에, 그러니까 5월 말이죠. 저희가 이제 5월 30일인가 6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떠났죠. 핀란드로 해서 노래 선곡을 가기로 하고 떠나고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는데 핀란드에 도착하자마자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하고 한 7시간 차이가 나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평택에서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경기도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KBS 9시 뉴스에 저희 그 보건복지위원들 전체가 난리가 났었죠. 예, 떤 거예요. 9시 뉴스에. 그냥 뭐 저희 고향, 뭐 지역구, 뭐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때 위원장인 분이 우리 이제 원미정 위원장님이었는데 저하고 둘이 의논했어요. 제가 본인은 이제 다시 들어가겠다, 책임지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본인보다는 제가 들어가는 게 낫겠다. 위원장님이 여기 계시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지 4시간인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4시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셨죠. 넘어가고 근데 그때 당시 우리끼리 이제 매일 회의를 해서 22분인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뭔 회의를 했냐면 절대 카톡이 뭐고 주고받지 말아라. 그리고 저만 카톡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7시간 차이 나잖아요. 새벽 2시서부터요. 잠을 한 잠도 못 잡니다. 그러면 아침 9시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난리가 나요, 난리가 아주. 그때 결정한 게 그래서 우리가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남을 것이냐, 다 일정을 진행을 하고 갈 것이냐, 귀국을 할 것이냐. 그렇죠. 이때 아마 그 박근철 그 간사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간사께서 이건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최초로 그 리더자적인 결정을 네. 그때 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네. 그 리더자로서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첫 시발점이 그때 감사합니다. 귀국길에. 그게 나는 있다라고 봐요, 그게.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있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좀 그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이제 간략간략하게 단답으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학생 때 학생운동도 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났고 전대학 활동을 네,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났고 그 이북 출신이죠, 뭐 아버지가. 그리고 어쨌든 대학도 좀 1년 늦게 들어갔고 그리고 25일간의 학생회의 회장으로 출마해서 어쨌든 강원도에도 이제 춘천과 원주와 강릉의 모든 이 뭐 경기도 마찬가지고 전국도 마찬가지고 전라도와 충청도 뭐 경상도가 지배하듯이 거기도 춘천, 원주, 강릉이 지배하는데 원주 사람하고 붙어서 제가 또 이겼어요. 그것도 복학생한테. 그래서 어쨌든 학생회장이 됐고 강원대학교. 네, 강원대 단과대학이죠. 단과대학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농과대학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식품공학과 출신인데 학생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4,000명 정도. 그러면 이제 그 학생회장이 되면 학생회비가 이제 5,500원씩 걷어서 갖고 와요. 그러면 학생회장은 거의 그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을 다 지배하니까. 그때는 이제 NLPD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NL 계열이었고, 그럼 이제 학생회장이 되면 되는 과정도 이제 25일간 선거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25일간 선거운동이 되면 학생회 간부들도 정보 장학금을 받아요. 그리고 1년 내내 이제 학교 바깥을 못 나가요. 머리 빡빡 깎고 뭐 두루박이 있고 그리고 1년 내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대학 내내.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부 다 민주화 운동이다, 뭐 반도체 투쟁이다 많이. 전대협 생활을 했죠. 전대협 3기 지금 임종석. 그리고 그러면 학생 운동을 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럼 바로 의왕에 올라가지고. 그건 아니고. 네. 그 출마를 하셨나요, 그쪽?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끌려가고 군대 갔다 와서 군대도 이제 방위로 끌려갔어요. 그때는 이제 제대로 전역도 못 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이제 우리는
이북 출신들은 현역도 못 갔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는 이북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군대도 제대로 못 가고, 하여튼 뭐, 그거 깁니다. 그건 얘기 떼고,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졸업준비위원회를 해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중간에, 출마는 몇 년도에? 아니, 출마보다는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잠깐. 직장 생활을 하는 중간에 그 지역 단체장의, 아버님 아들이 우리, 같이 학생운동했던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그 아버지 비서실장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95년도에 그분이 단체장으로 나가고 내가 거기 그 단체장의 비서실장이 된 거야. 그래서 선거운동을 총괄을 했어요. 근데 170표짜리 떨어졌어. 그리고 검찰에 끌려갔어. 회계 책임자가 그때 이제 과장 출신인데 이 양반이 잘못하는 바람에 검찰에 끌려갔어.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갖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냥 떠난 거예요. 고향을. 출마는 하지 않고.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못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고향을. 그때 95년도에 이제 떠나서 서울에 와서 음반 사업을 했어요. 음반 사업을. 친구가 또 가수로 있어서 그때 이제 음반 사업을 하고 97년, 8년도에 쫄딱 다 말아먹었어. 많은 돈을 까먹고, 고향에서 집사람이 이제 의왕에서, 그때 이제 95년도에 올라오면서 결혼을, 집사람하고 이제 96년도에 의왕으로 이사 왔죠. 그리고 96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96년도에 결혼을 하고 의왕에 대한 터를 잡았죠. 그 터 잡는 이유는 처형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이제 돈을 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까먹고, 99년도에 다시 이제 지역에서, 사업을 좀 했죠. 다른 사업을. 그리고, 2002년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지역마다 그때 이제 노무현 정권 맡는다고 지역으로 내려갔고, 2004년도에 강원도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총선에 도와주러 내려갔고,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 이제 지역위원장을 거기서 했고, 협의회장을.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제 출마를 단체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안 하고, 지역에서 안 하고 다시, 지역에서 올라왔죠. 그럼 이미 2006년도부터는 뭐 열린우리당의 지역위원장. 협의회장을 했죠. 예. 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예, 정치를 뭐 일찍. 다시 또 시작을 했죠. 예.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치 입문 과정이 쭉 돌이켜 보면, 네. 그러니까 그 고향에서 있다가 고향에서 비서실장을 하다가 다시 의왕이나 서울로 와서 있다가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 입문한 거는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시작이네요. 열린우리당. 그렇죠. 열린우리당 이제 그때는 이제 지역위원장이 나라고 협의회장으로 했습니다. 협의회장. 그때 2004년도에 이제 지역에 우리 후배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그때 지금 이제 어제 그저께 제가 강원도 고성을 갔다 왔는데 지금 고성문수하는 분과 저와 그리고 지금 전대협 그 협의회 그 회장을 맡고 있는 정현석이라는 전체 분신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했죠. 2004년도에서부터. 지역위원장까지 한 그 분이신데 이 도의원에 지금 이제 비례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로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그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려면 뭐 민주당이 됐든 타당이 됐든 세 가지 조건이 돼야 되더라고요. 하나는 어느 땅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뱃속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어느 머리를 갖고 태어났느냐. 근데 저는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전라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뭐 지역에서 토백이도 아니고, 두 번째는 머리가 그래 뛰어나서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검사 변호사 출신도 아니고, 세 번째는 뭐 부모가 상당히 재력이 많거나, 뭐 뒷배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태어난 것을 갖고 배경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2010년에 출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아닌 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피해를 받고 그래서 2010년에 한번 물을 먹었고 그래서 2014년에는 도연을 하고 싶은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례로 그래서 신청을 해서 비례 6번으로 우리 진영복 위원장이 그때 이제 진영복 지금 부의장님이죠. 그분이 4번이 되고 김강성 의원님이 2번이 되고 그때 솔직히 우리가 6번까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비례는 과반수가 돼야지만 6번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본인 퍼센트 낮추는 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원래 4번까지는 4번까지 5번까지가 거의 됐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장점이 뭐였냐면 통진당이 그러니까 길게 설명할 건 아니고 그래서 갠신이 6번에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128번으로 됐습니다. 갠신이 예. 마지막에 겨우 이제 그 얘기를 꼭 하려고 128번으로 됐습니다. 128등으로 됐습니다. 꼴찌로.